오늘 보니까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평창군 제 고향 강원도에 있는 평창군 봉평면 메밀꽃 필 무렵 이호석 작가의 무대이죠. 네. 평창군 봉평면 일대에서 밭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98년 7월 달에 땅을 매입했고요. 이 당시에 이 남편 되시는 서모 씨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국립보건원 역학조사 담당관으로 공직에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었는데 요때 땅을 사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땅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직불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쌀소득직불급, 반농업직불급은 연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그렇죠. 수령이 가능하고요. 또 종합소득 금액, 농업 이외에 연 3,700만 원이 넘는 대상자에게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남편 서 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그렇죠. 지금 병원에서 의사로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립보건연구원이 청주시 흥덕구에 있네요. 네, 위치도 참 평창이랑 굉장히 먼데. 멀어요. 예, 평창하면 우리 또 이호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소금.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여기에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동이. 우리 아들 이름이 동이잖아요. 아, 동이 정말 그 당나귀와 함께 정말 그 아름다운 메밀꽃 필 무렵 아래에서 농사를 지었다. 우리 큰아들 이름이 동이야, 동이. 근데 또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게 이때 어제 또 100점 맞았어, 기말고사. 100점 평창 맞았어. 동계올림픽 유치 중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일단 그거 축하드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그때 계획되고 있을 때 이게 뭐랑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이 뉴스를 보고 하면서 불을 뿜으면서 눈 뜨자마자 뉴스 보고 바로 페북에 올린 게 맞아. 바로 이게 딱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메밀꽃으로 유명한 평창 봉평 땅을 사고 코로나 때는 마스크 회사 주식을 사고 맞아요.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그냥 들은 얘긴데 제 복지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긴데 지금 그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매우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대요. 본인은 매우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남편의 좀 이런 행동들 때문에 매우 부도덕하게 몰리는 것 같아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옛날에 그때 생각나요.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로나 때 그때 설날인가 추석인가 이랬어. 아마 추석이었을 거예요. 코로나 확산될 수 있으니까 가족들끼리도 만나지 말라.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전 그때 이제 제주도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 서울 뵈러 못 왔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때 그 강경화 장관 남편이 요트 산다고. 맞아요. 요트 산다고 미국 가가지고 그때 맞아요. 전 국민적인 맞아요. 공분이 확 올라왔었는데 그때 강경화 장관이 남편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다 라면서 이렇게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던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복지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대요. 차라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된 이상 농림부로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안 돼요. 농림부는 일단 또 우리 총리께서 배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지고서는 농림부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대단하다. 진짜 굉장히 따라라라라라 하는 굉장히 전원을 사랑하시는 분들. 농림부 장관이 어떠시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 저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이거 평창에서 근데 직불금 받은 게 쌀 소득 직불금을 받았어요. 쌀 소득 직불금도 받고 반농업 직불금도 받았는데 그렇지. 평창
평창에서 쌀이 재배가 되는가 그것도 조금 의문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메밀쌀이라는 거는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메밀쌀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쌀소득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좀 의문이 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청주에서 국립보건연구원으로 또 거기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게 쌀농사, 밭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KTX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청주에서 평창으로 가려면 그때는 이 자동차밖에 없었거든요. 청주에서 평창 가려면 진짜 복잡해요. 진짜 복잡하죠.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의 그런 그럼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야 정말로 이 농사에 대한 애정이 엄청 깊었나 보네요. 지금 제가 해보니까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봉평 면사무소를 일단 찍어봤는데 차로 편도로 2시간 16분이 걸려요.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뭐 주말이거나 도로가 이러면 많이 훨씬 많이 좋아지고. 걸리는 거예요. 97년도에는 그런 97년도라면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된 전인데 네. 그때는 어우 뭐 3시간 이상 걸렸다고 이호석 작가의 편도. 팬이었던 걸로. 예, 이호석 작가 너무 고등학교 때부터 이호석 작가의 그 작품을 읽으면서 평창과 봉평에 대한 로망을 가졌던 거죠. 로망. 그 아름다운 메밀꽃밭을 한번 갖고 싶다 뭐 이런. 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만만치 않네요. 여기는 지금 지명되자마자 교육계에서 찬반 양론이 엄청나게 막 들끓었는데 이게 좀 잦아드나 했더니 이제는 뭐 제자 논문 표절 그렇죠. 10여 개 표절 의혹부터 이 논문 표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도 지난번 대선 때 본인 가천대에서 받은 논문 표절인 거 인정하면서 이거 학위 반납하겠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도 뭐 논문 표절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아예 그래서 십몇 년 전에 공개적으로 네. 사과하고 저는 네. 석선 논문 반납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이거는 있었어요. 저 십몇 년 전에 벌써 반납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교육부 장관이신 거잖아요. 네. 참 이번에 총리 후보자도 논문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그 칭화대 석사 논문과 관련해서 뭐 그 아들은 법안 발의할 때 그 네. 카피하면 안 된다 이런 형태의 발의까지는 안 갔죠. 어쨌든 법안을 이제 만드는 과정들의 아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는 컨트롤을 못했었던 기억이 있고 이 교육부 장관도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인선이 하나같이 이런 분들인지 참 의문이 있는데 결국에는 총리도 자료 제출 안 했었잖아요. 요즘에 이 장관 후보자들 이렇게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보면 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리가 그렇게 통과된 걸 한번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를 10개 만드는 걸로 유명하시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서울대를 10개를 하겠다. 논문을 10개 찍어내는 솜씨를 보니까 홍길동이야. 서울대도 논문처럼 10개를 좋은. 그래서 지금 근데 낙마가 될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왜냐면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권오을 장관은 낙마할지도 몰라요. 권오을 장관이. 왜냐면은 장관 후보자죠. 왜냐면은 원래 자기네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아니 저는 그 이재명 정부가 뭐 자신들의 어떤 좀 차이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면서 한 명 정도는 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은 화력을 집중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머릿속에 1순위가 이진숙 장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봉평을 보면서 정은경 장관이 1, 2위를 지금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한번 좀 집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총리 장관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명 정도는 우리가 한번 집중해보면 어떻겠어요? 근데 저는 그 한 명이 권오을 장관 후보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분 선대위 합류할 때부터 이제 입각하려나 보다. 보건복지부 장관 되려나 보다. 이 얘기들 되게 많았었는데 인선에서 안 나오니까 그때 보도가 나온 게 이분 배우자 주식 때문에 문제가 그렇죠, 있어서 마스크 주식. 예. 다른 사람들을 검토 중이다라는 게 기사가 날 정도였는데 떡하니 다시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이 정부가 결국에는 김민석을 넘어서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죠. 근데 정은경
그 후보자도 스스로가 뭐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게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은 왜 말이 내가 흔들리는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절대로 내주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한 명도 내주지 않을 거야. 내주지 않을 것이고 관세 협정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관세 협상 그리고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이 있잖아요. 네. 관세 협상이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국 측에서 압박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소고기 협상 30개월 이상 네. 소고기 협상이 들어올 거죠. 쌀 협상 들어오겠죠. 쭉쭉쭉 들어오면서 막아내지 못할 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임됐던 장관들, 농림부 장관, 아, 송미령이죠. 송미령 뭐 이런 사람들 쳐낼 겁니다. 책임을 물어서 그런 식으로 쳐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한두 사람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대통령 자체가 저런데 뭘 누구 탓을 하겠어요. 아,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워낙 국민의힘이 지리멸렬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게 그 지지율이 그렇죠. 처음에 대선 득표율보다 올라가고 있죠? 있으니까 오늘도. 뭐 이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계속 그냥 뭐 마음대로 막 하고 있다는 네. 게 좀 그런 거죠.